공기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좋은 말만 합니다. 의료진은 어려운 말로만 설명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당연지정제와 저수가는 대부분의 국민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쯤부터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미 누려왔습니다. 공기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료에 대해서 내가 따로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무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의료는 원래 이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는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안 좋게 가는 걸 현상을 잘 모르시나라고 하기에는, 일반 국민이 의료의 장기적인 미래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의료진은 국민에게 과연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를 설득하고 있는가? 정부는 좋은 말만 합니다. 법안도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내용보다 그 제목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오케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진짜 그 내용이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의료진은 어려운 말로만 설명합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 압니다. 저도 의사였으니까 왜 이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지 알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설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어떤 말로 국민들에게 가야 하는가? 쉬운 말인가? 어려운 말인가? 정확한 말인가? 자세한 말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의정 갈등의 한가운데 국민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육각형의 의료입니다. 가장 빠르고 심지어 가깝고 저렴하며 쉽고 정확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똑똑하고 돈 많고 카리스마 있는데 내 앞에서만 다정한 남자. 뭐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런 남자를 만나온 겁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4 의정 갈등의 나비 효과가 될 겁니다. 2024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관점이나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 여론도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훨씬 더 호의적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온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전반기에만 200명 이상 사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이 정도 사직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그 질이 다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공의들은 다시 원래 하고자 했던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위험은 이 다음 세대 의사들은 레지던트 지원을 했다가 사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을 안 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의정 갈등의 결과로 취약의료나 핵심의료, 지역의료는 아마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지난 5년 이상 소아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응급이나 중증 영역에서 이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올 추석 때 응급의학과에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마 그 데모 모델을 한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적으로 좋은 의료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지표가 OECD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던가 아니면 심혈관계 아니면 산모 사망률, 이런 모든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혹은 의사의 영역에도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기 진료 웬만한 의사 다 볼 수 있죠. 대체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장병을 잡아내고 심장 시술을 하고 혹은 심장과 폐에 연결된 수술을 하고 이런 영역까지 가면 그 의사나 그 의료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는 한 그 정도로 프로파운드한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기 쉽지 않고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으로 좋은 의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열심히 살리던 병인데 이건 이제 당연히 죽는 병이다, 이렇게 될 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 갈등의 결과로 취약의료나 핵심의료, 지역의료는 아마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지난 5년 이상 소아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응급이나 중증 영역에서 이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올 추석 때 응급의학과에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마 그 데모 모델을 한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적으로 좋은 의료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지표가 OECD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던가 아니면 심혈관계 아니면 산모 사망률, 이런 모든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혹은 의사의 영역에도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기 진료 웬만한 의사 다 볼 수 있죠. 대체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장병을 잡아내고 심장 시술을 하고 혹은 심장과 폐에 연결된 수술을 하고 이런 영역까지 가면 그 의사나 그 의료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는 한 그 정도로 프로파운드한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기 쉽지 않고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으로 좋은 의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열심히 살리던 병인데 이건 이제 당연히 죽는 병이다, 이렇게 될 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는 어떤가? 이미 이제 빅5에서 경증 환자 볼 때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정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격의 허들, 그리고 의료 정보의 전달 체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허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이 이미 당연하지 않은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필수적 의료도 당연히 상업화가 더욱 빨라질 겁니다. 단적으로 미용적인 피부과 진료에도 필수 영역과 비필수 영역이 혼재합니다. 미용을 위한 거지만 필수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이런 필수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통제하에 있다 보니 점점 더 돈보다는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 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력들이 탈주하는 겁니다. 의료에는 원래 돈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겁니다. 의료의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기고 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자와 수혜받는 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만나던 그 육각형의 남자가 떠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발생합니다. 내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하는 의료의 질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대기 시간도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용률이나 질병 수준,
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가 결정 시스템과 의료 제공에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냈고 내 친구가 10만 원을 냈는데 여러분은 같은 의료를 같은 대기 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공공부조의 성격으로서 납득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용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까지 국민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신의료,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영역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서라도 좋은 거 받겠다는데 국가가 지금은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외국과의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암이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고 있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납득하실 것이며 국가는 또 국가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많은 자본과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잡고만 있을 것인가 명분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강의를 의뢰받을 때 희망적인 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결론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현재 수가 체계 하에서는 비급여 영역이 결국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통제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은 긴축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지금 이제 두바이 환자들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오는 현금으로 들고 오시는 환자분들 VIP 병동에 넣고 건강검진 해드리고 당일 수술해드리고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초반에는 병원을 살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연해지는 순간 그러면 나도 내 돈 내고 두바이 왕족들이 받는 진료를 받겠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3번에 걸친 헌법재판소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합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환자나 국민으로부터 나올 때 과연 국가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국민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의료의 존재가 생기는 순간 거기에 대한 불만과 자율성의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가가 잘 준비한 상황에서 좋은 방식의 민영화와 좋은 방식의 공공의료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만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상황도 많이 달라지죠. 고령화 시대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일본 모델을 보고 있으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이 아주 다각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도 완화될 것이고 의료만을 포함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이나 새로운 개념의 돌봄 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보건과 복지의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산업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이쪽은 의료에서 우리가 보장받던 영역을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돈을 써야 하는 시장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 특히 그 수요가 높지 않은 의료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생아, 소아청소년, 상과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 영역의 명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급여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국가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역은 좋지 않은 의미의 공공의료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무료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혹은 상과 영역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좋은 의료는
사라지겠죠. 고급의 의료, 고급의 기술들이 사장되는 겁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맹점은 이겁니다. 정원 확대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 좋은데 문제는 이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공의 비율은 줄이고 PA를 늘립니다. 다음 세대 전문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인재 전형 확대하고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하고 조정 중재도 사실상 강제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지불제도, 이 정부에 하는 말은 말이 예쁘다고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뭘 그럼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대안적 지불제도 자유롭게 쓰세요 하겠습니까? 파일을 묶어두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국가의 기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큰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정책 수가 혹은 비급여 통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